별다른 성과도 없이 각종 논란만 일으키며 미국을 방문 중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갑자기 귀국을 미뤘습니다. 당초 2박 4일이라던 장 대표의 방미 일정은 결국 8박 10일로 늘어났는데요. 당 안팎에서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김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미 기간 화보 찍으러 갔냐, 맹탕이다 등 온갖 비판을 받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당초 오늘 귀국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귀국길에 오르기 직전 갑자기 일정을 이틀 더 연장했습니다. 국무부 인사들의 요청으로 일정은 늘리게 됐다 이렇게만 전달을 받았고 대표께서는 다음 주 월요일 새벽 시간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국무부 인사의 요청이 있었다는 설명인데 어떤 주제로 누구를 만나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JD 벤스 부통령이나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등과의 면담이 성사된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약속이 잡혔다기보다는 욕을 먹더라도 주말 동안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성과를 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함께 미국을 방문했던 국회의원들은 예정대로 오늘 귀국했는데 이번에도 김민수 최고위원만 장 대표 곁에 남았습니다. 당내에선 제1야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일정도 안 잡고 혹시나를 기다리는 게 맞느냐면서 또 부정선거론자들을 만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나경원 의원도 미국도 상황이 복잡해 한반도에 관심을 두기가 쉽지 않다며 장 대표의 방미가 그렇게 예쁜 그림은 아니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당대표가 한국에 들어오기 싫은가 봐요. 2박 3일이 5박 7일 됐다가 지금 8박 10일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안 오고 있고 그 미국에서 지금 뻗치기 중이다. 펜스 부통령 만나려고 뻗치기 중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왜 한국 안 올까요? 못 오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둘 다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굉장히 사적으로는 굉장히 즐거워하고 있다. 막 짠 분리하고 사진도 찍고 있고 그러고 있는 게 전 약간 회피의 심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지금 지선에 대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기간이 너무 길었고 심지어 많은 후보들조차도 흰옷을 입고 뛰면서 장동혁 대표를 반기지 않고 있어요. 갈 곳이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일단은 이 지선에서의 이 어려운 국면을 타파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으로 해외에 미국에 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면에서는 돌아오기 싫은 마음이 있고 그리고 또 마치 지금 꼭 불패가 아니라 이길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필패. 네, 필패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필패 상황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그런 좋은 방법이고 또 하나 두 번째로는 이 시기에 미국을 감으로써 자기가 대권 행보를 하고 있다. 그런 이미지를 주고 싶은 그렇죠. 그런데 막상 들어오려고 하니 한 게 없다 이거죠. 그렇죠. 네, 보안이다라고 말하면서 했던 이야기조차도 공개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저께 뭐 영어로 막 그 연설도 하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반응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는 해결하고 가야지 그래도 야당 대표로서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 나온 김에 장동혁 대표가 굳이 영어로 한 그 연설 그거는 좀 보고 왔으면 좋겠어요. 네. The People Power Party, as the principal conservative party of the Republic of Korea, is determined to do everything within our power to uphold the values of freedom and the constitutional democracy, which is the philosophical cornerstone of the Korea-US alliance. Distinguished guests, from this perspective, my party holds a serious reservation about the current direction of Seoul's attitude toward North Korea, which a significant portion of Korean people believe not only naive but also dangerous. Korea and the United States will face this challenge together. My party and the people of Korea will spare no effort to strengthen the Korea-US alliance and to expand the solidarity of freedom. We go together. 저 마지막 표정이 하이라이트예요. 굉장히 본인이 하고서 본인이 만족했어요. 네, 그렇지만 지금 기자님은 이 영상을 못 보셨다고 하는데 뭐 미리 보지 못하셨고 지금 스튜디오에도 이 영상에 소리가 안 나와서 지금 기자님한테 설명을 드리면 지금 정호김 전 의원 있지 않습니까?
충남 보령 악센트다. 물론 이제 모두가 다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니고 또 네. 우리 김대중 전 대통령님도 사실 이제 영어 발음 그 구수하게 한 걸로 유명한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가서 사실 미국인 한 2명 정도 앉아 있었대요. 거기에서 굳이 또 이재명 대통령 욕하고 온 거거든요. 내용을 보면. 예. 왜 이렇게 했었어야 됐을까? 예, 뭐 지금 사실 장도혁 대표한테는 왜 여기 갔냐라는 비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라도 이제 하나 해야 돼서 성과를 보여주는 차원인 것 같긴 한데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전시 타령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제 장도혁 대표의 지금 미국 행보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안에서도 굉장한 비판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성과를 어떻게든 내려고 하는 초조함이 오히려 저렇게 좀 역효과를 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예.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제 미국 행보가 대권 행보가 아니라 매국 행보가 되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왜냐면 일단은 발음과 메시지 모두 올드했다. 네, 진짜 왜냐면은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 얘기를 하시는데 김대중 대통령님은 그 당시에 평화를 얘기하고 메시지에 굉장히 호평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장동혁 대표의 메시지는요. 위고 투게더 마무리 미소 짓는 그 내용까지도 정말 올드하거든요. 하나만 한 이야기예요. 누구나 말할 수 있는 굉장히 AI가 좀 메시지를 좀 돌려서 얘기한 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왜냐하면 솔직히 저는 그래도 야당 대표가 갔을 때에는 일단 우리나라 말로 메시지를 전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진짜 간절하게 전달할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영어로 직접 전달하는 맞네. 것이 맞지 않는가. 근데 영어로 직접 전달한 내용 자체가 쓸 말이 없는 거죠. 아하. 네. 그냥 내가 영어로 말을 해서 완전 대권 후보였다라는 뭐 모습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미지화만 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거에 대해서 모두가 혹평을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이제 고성국 TV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미 주요 인사들이 차기 대권 후보로 몰아보고 대우를 했다라고 극찬을 하고 예. 최고의 가장 효과적인 선거 운동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저는 지금 사실 오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도 얘기한 것 같이 혁신 캠프를 따로 만들겠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지도부에 대해서 불만이 굉장히 많고 이 지선에서 아무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실망감과 무책임함을 토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후보 최고의 선거운동인지 참 의문이 들고 저는 장동혁 대표가 이제는 좀 귀를 열고 눈을 좀 뜨셔야 된다. 고성국 TV 이외에 다른 제대로 된 언론들, 우리 뉴스 토마토나 시사인 같은 언론들 제대로 보고 평가를 좀 받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지금 사실 예. 아니, 저희 거 안 보셔도 돼요. 조중동이라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조중동도 요새 비판하고 있거든요. 네. 예. 아니, 근데 장동혁 대표가 정말로 사실은 미국에서 뭔가를 했다 해서 선물 꾸러미 들고 자기가 성과 들고 만약에 오면 지선에 도움이 될 것인가 이것도 사실 궁금하긴 하거든요. 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았으면 본인의 급이 확 올라가는 건 사실이겠죠. 여튼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보수 세력이라고 하는 게 한미 동맹을 중시 여기고 있고 지금의 미국이 트럼프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뭐 이상해 보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 지도자로서 대통령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스펙이긴 할 테니까요. 근데 그건 뭐 쉬운 일이 당연히 아니고 그래서 아마 플라화이트라고 하는 신앙 보좌관을 통해서 이제 장도혁 대표도 이제 개신교 인맥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본인도 그쪽이기도 하고요. 이제 그래서 아마 벤스 부통령까지를 만나보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웠던 것 같은데 가장 문제는 심지어는 그 플라화이트라고 하는 신앙 보좌관을 통해서 벤스를 만나는 게 실패한 것만이 아니라 플라화이트 보좌관 자체를 못 만났어요. 아, 그랬어요. 그래서 부활절 예배 부활절 휴가 기간이어가지고는 만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애초에 그런 기간을 피해서 가는 게 외교 일정이고 그리고는 사실 만남 자체가 메시지여서 저희가 아까 한참 이재명 대통령과 홍준표 전 시장이 이 만난 것은 무엇이고 만남의 의미와 그렇죠, 대화에 그렇죠. 한참 이야기했을 만큼 만남이 사실은 정치에서는 메시지 전부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장동혁 대표는 뭐 아무도 못 만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지금 굉장히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 정도 혹은 벤스 부통령이라도 만났다면 지금의 상황이 굉장히 반전됐을 거라고 본인도 믿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일정을 지금 늘려가지고 뭐라도 한번 해보겠다라는 생각인 것 근데 같습니다. 뭐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긴 일정 그것도 앞당겨서 간 거잖아요. 이랬어야 했나. 그럴 만큼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인 걸 본인이 알고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동행하는 의원 중에서도 가능성만으로 지금 일정 만들어서 거기 가서 그렇게 기다리는 거 맞느냐 뭐 이런 얘기 나오고 그리고 있고. 여기서 또 아까 동맹을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동맹은 군사적인 거거든요.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네. 근데 지금 전시에 있고 중동 전쟁을 유발시킨 지금 미국과 지금 트럼프에게 동맹을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래서 매국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지금 우리 대통령님은 어떻게든 정말 이 에너지 안보를 지키고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균형을 잘 맞춰서 국익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자기의 이기적인 대권 후보인 척 하기 위해서 정말 나라를 팔고 있다라는 생각까지 정말 들어요, 저는. 대권까지도 아직 못 갑니다. 다음에 당권부터 우선은 네. 잡아야 되는데 그것도 쉬운 상황은 아니거든요. 네. 지금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현진 의원이 오늘 돌아오면 거치 문제를 좀 논의하자. 네. 좀 걱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근데 그분은 늘 그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배현진 의원의 이야기는 뭐 예. 큰 울림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안 드는데요. 친한계야 뭐 작년 말부터 그렇죠. 이제 비대위 구성해가지고는 당대표 내려오라고 했었으니까요. 근데 계속해서 그랬기 때문에 뭐 하지만 이제 오히려 본인이 자리를 비움으로써 이 그립이 더 약해진 건 사실이고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장동혁 대표를 따르는 원내 의원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그래요? 리더십의 붕괴를 겪고 있는 건 사실이고 다만 이제 어떻게든 당원들의 마음을 사가지고는 다음 전당대회를 한번 더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식의 회피하는 아까 이제 김만나 대변인께서도 회피형 이제 정치인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전시 타령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 아니 다 같이 고생하는 와중에 리더가 이렇게 자리를 비워도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장동혁 대표를 원래 지지했건 아니면 별 관심이 없었건 싫어했건 간에 모두가 지금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거든요. 심지어 아까 잠깐 보여주셨지만 백악관 앞에서 김민수 최고위원과 함께 발랄하게 발을 들고 있는 사진을 사진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전 네. 처음에 그거 보고 가짜 AI 사진인 줄 알았어요. 다들 돌려봤다고 하더라고요. 저 돌려봤어요. 그러니까 네. 그 정도인 건데, 그러니까 원래라면 좀 해볼 수 있었겠지만 지금 점점 더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장교혁 대표한테. 예.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윤호개인 후보들과 윤호개인을 주장을 하면서 15%에서 20%가 조금 안 되는 그런 당원들과 유지를 하면서 대권을 노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절대로 대선은 성공할 수 없는. 대선 후보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세력들의 후보들. 당권도 못 잡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다음에. 저는 이제 지금 이 국민의힘이 네. 이 지선이 끝나고 분열될 것이라고 예, 생각을 그쵸. 하거든요. 네. 이제 새로 창당을 하거나 이름이 당명이 변경이 되거나 이게 분열이 됐을 때 그 15% 정도의 세력을 갖고 극우 윤호개인 세력과 함께 이 행보를 계속 이어나가고 싶은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 말로가 그렇게 사실 황교안이라고 네. 하는 정치인의 한 단면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18년에 이제 탄핵을 겪고 이제 선거가 있었었고, 그럼 국민의힘이 여전히 이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겪었었는데, 그리고 2020년에 부정선거 음모론을 전면에 내세웠던 황교안 전 대표가 지금 사실은 너무나 멀리 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유와 혁신이라고 하는 좀 극우 정당에서 지금 평택 출마한 상황까지 가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황교안의 모습을 보면서 장동혁의 그림자를 떠올린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아진 건 맞습니다. 근데 황교안보다 더한 게 사실 역대 어떤 당대표도 이렇게 지선이든 어떤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해외로 도피성 방문을 하는 경우는 저 본 적이 없어요. 없죠? 그런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예전에 한 명 있었다고는 하던데 한번 예. 확인을 좀 해보게 해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당이 붕괴인 상황에서 하는 건 무슨 예, 생각에서 놀랍긴 거기 하죠. 갔을까? 예. 예, 정말 미스테리합니다. 네. 예. 자, 장동혁 대표의 방미 일정 너무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고 있는데 내가 이 사태의 원흉이다라고 자진납세한 분이 있습니다. 네. 조광환 최고위원 말 보고 가시죠. 이거 원흉이 저인 것 같아서 저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제가 청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최고위원님이 가라고 하셨어요? 예. 아이고. 아니 근데 기획을 네. 사실은 금년 설 연휴 때 다녀오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네. 저하고 김대식 의원이 같이 기획을 했어요. 설 연휴 그때 때. 이제 루비오 그 장관까지는 어떻게 어레인지가 됐는데 오. 그때 이제 내부적으로 러트닉 상부장관을 우리가 꼭 만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이제 그 집착을 하다가 거기에 조금 시기를 이제 놓쳤고. 어긋났어요. 그러니까 시기가 어긋나가지고 다시 일정을 잡은 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3월 한 12일 네. 그 전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다시 가도록 이제 다 어레인지를 했어요. 그때는 네. 사전에. 네. 그런데 우리 이제 우리 오세훈 시장께서 공천 신청을 안 하시는 바람에 파동이 그냥 심하게 났잖아요. 공천파동. 예, 그래서 공천 파동이 나니까 그리고 우리
훌륭하신 이정현 위원장께서 여러 가지 그 무리를 또 좀 빚으셔가지고 그래서 못 안 갔다. 한다고 네, 했다. 그러니까 그때는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외교적 결례를 좀 한 거잖아요. 그러면 4월 14일에 맞춰서 그 2박 4일의 짧은 그 여정으로 좀 그래도 몇몇 사람들은 만나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잡았는데 이게 이 그룹하고의 면담이 잡혀지면 이 그룹이 또 안 되고 이렇게 이제 좀 그 어긋났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 방미가 이제 보는 사람들의 관점에 따라서는 아주 그 비판적이고 오케이. 그러면요. 선거를 앞두고 당대표의 행동이나 메시지는 선거에 도움이 안 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하잖아요. 예. 이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선거에? 저는 뭐 도움이 안 될 이유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우리 당의 가장 큰 문제가 우리 당 내부의 문제를 그 깊은 생각 없이 그러니까 이제 철딱선이 없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 철딱선이 없이 아무 얘기나 막 떠드는 사람들이 오히려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선거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이재용 전 의원님 같이 비판하는 사람들은 철딱선이 없는 거다. 여기서 더 말하면 더 철딱선이 없어지는 거예요. 응? 어쨌든 본인이 원흉이라고 했으나 사실 설 연휴에 가라고 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전 좀 놀란 게요. 아니 미국의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나기로 약속이 돼 있다. 이거 어마어마하게 좋은 기회 아니에요? 국민의힘 그렇죠. 당대표로서는. 근데 그거를 무시하고 안 갔다? 러트닉 장관을 못 만나서?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 정무 판단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네. 지금도 미 국무부 측의 요청으로 남았다고 2일에 3일 정도. 네. 이거 그러면 또 뭐 루비오 장관 어레인지가 될 것 같아서 그 기대감은 남은 건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인터뷰를 보면서 판단해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 모든 게 저는 정무 감각의 문제라고 보고 있고 사실 저는 장동혁 대표가 한국에 있을 때 최근에 웃는 모습을 본 적이 거의 없어요. 항상 맞아요. 거의 엄청 침울하게 있는 네. 모습들을 봤었는데 아까 사진 보여주셨지만 지금 미국 그 워싱턴 DC 국회의사당인가요? 거기 앞에가 사진 찍는데 거의 뭐 김민수 최고위원이랑 네. 저는 광대가 그렇게까지 올라간 거 처음 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 네. 그냥 한국에 돌아오기 싫고 거기서 뭐 휴양, 힐링 이런 네. 거 하고 계신 거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런 비판이 인 거는 결국 장동혁 대표 탓이 아니라 오세훈 탓이고 이정현 탓이다. 라고 들리거든요. 둘이 잘생겼더만 보니까 생각보다 사진빨도 잘 받고 네. 좋게 봐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저희는 좋게 브로맨스라고 그쵸. 얘기 많이 브로맨스라고. 나오더라고요. 네. 네. 아니 근데 아까 네. 이제 조광환 최고위원이 조광환 최고위원께서 얘기하신 대답이 이거잖아요. 도움이 안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장소영 얘기하니까 네. 안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도움이 됩니다라고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리고 보는 시각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지만 근데 보는 시각에서 봤을 때 틀리면 안 돼요. 이런 거는. 네. 무조건 네. 지금 시점에서 맞아요. 도움이 돼야 됩니다. 그쵸. 그리고 저도 뭐 그러니까 외교 해봤고 네. 외국에 있는 뭐 여러 이제 인사들하고도 교류하지만 이 세상에서 약속 취소하는 데 있어서 네. 가장 좋은 핑계가 뭔지 아세요? 뭐예요? 나 선거 있어. 아. 그러면 그 어느 나라하고 얘기해도 네. 선거 치르는 거에 대해서는 네. 정치인들끼리는 그냥 합의된 네. 이해관계가 있어요. 네. 너 선거야? 안 와도 돼. 야, 근데 어, 2월에 여기-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약속이 돼 있던 거는 결례를 무릅쓰고 취소하고 네. 선거를 앞두고는 아무와도 약속이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그 부분에 갔다?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봤을 땐 조광원 최고위원도 지금 이 상황을 네. 보고 난 다음에 네. 놀란 게 아닌가.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실드를 좀 쳐줘야 되는데 네. 거기에 대한 답변과 변명이 썩 그리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네. 멋들어지게 나오지가 않는 네. 거예요. 그런 모습을 전 역력히 봤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미국 갔다가 귀국하는 시점이 다음 주 월요일 20일 아침 새벽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공개되어 있는 공식 일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당원들과 함께하는 장동혁 대표의 플로깅 행사. 지금 나오네요, 포스터가. 24일에 금요일에 한다고 하는데 이 일정, 논란의 방미 일정 뒤 유일한 공식 일정.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뭐 취소됐단 말이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뭐 모르겠어요. 확실하지 않아요. 비가 오지 않을까요, 그날?
기우제를 지내시는 겁니까? 아니, 난 진짜 난 그냥 있는 대로 얘기하는 건데. 안 했으면 좋겠다. 안 했으면 좋겠다. 아니요, 뭐 여러 가지로 하시려고 하는 거에 있어서는 저는 노력은 해주십사. 라고 좋죠, 뭐. 네. 국회 본관 앞에 계단에서 모인다는데 국회 근처에 플로깅 할 만한 데가 많지. 거기서 만나가지고 한강공원을 가겠죠. 가는데 그 대한민국이 생각보다 미화가 잘 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아니야. 그거는 아니야. 플로깅은 실질적으로 플로깅하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그 유튜브나 이런 거 찾아보시면은 그 친구들 할 때마다 한 200명, 300명씩 모여서 젊은 친구들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독려해줘야 되고 그런 건 하면 할수록 좋은 거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뭐 요즘에 그런 거에서 인스타그램에서 되게 핫한 분야 하나 있는데 뭐 부평이나 건대 입구나 이런 유흥가 쪽에 워낙에 문제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 가서 되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데로 가는 게 더 좋은 기획이지 않았을까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선거에 도움 되려면 뭐 정말 뜨겁게 붙을 만한 지역에 가서 뭐 행사를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여의도 국회 근처에서 당대표와 당원들의 만남 거기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의아하긴 한데요. 어쨌든 다 김민수 최고위원, 장동혁 대표와 함께 다음 주 월요일에 귀국할 김민수 최고위원을 두고 혹시 부산의 한동훈 전 대표 자객 출마시키려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을 많은 평론가들이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본인은 대구 출마를 원한다 이런 말들도 나옵니다. 진실은 모르겠어요. 근데 서정욱 변호사가 내가 김민수한테 들었는데 출마 가능성 제로야라고 합니다. 보시죠. 있을 거냐. 일단 관심은 김민수 최고랑 상당히 가까운 관계임이 이번에 사진으로서 많이 나왔었는데 김민수 출마 대구냐 부산이냐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본인이 이번에 가서 기자들한테도요. 출마 안 한다고 했고요. 아 그래요? 저도 이게 몇 번 들었어요. 절대 0%입니다. 출마 가능성은. 0%다. 왜냐하면 이게 본인이 분당이고 성남시장도 아니고요. 어디 부산은 뭐 어릴 때 고향이지만 그 내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대구는 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대구는 왜 말이 안 됩니까? 대구하고 아무 연고가 없잖아요. 하여튼 이거는 0%다. 제가 김민수는 몇 번 확인한 거예요. 그러게 어제 기자들한테 미국에서도 출마 생각이 없다고 이야기했답니다. 출마 생각이 없다고 얘기했다. 네. 근데 김민수 최고위원은 사실 뭐 부산 북감 얘기 나오는 게 본인이 당선되려고 나가는 게 아니라 한동훈 전 대표 당선 안 되게 하려고 나가는 거다 이런 분석들이 있었는데요. 서정욱 변호사의 말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김민수 최고위원의 출마 같은 경우는 또 당내에서 좀 지도부의 책임감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워낙에 당 지도부가 뭐 선거와는 전혀 상관없이 뭐 공천이야 공관이가 하는 거니까 우리 미국에 약간 이런 맥락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김민수 최고위원이 어디든 출마를 하게 되면 이번 6.3 선거에 대해서 더 책임감을 갖고 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측면에서 계속 출마 이야기를 꺼내는 것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저도 지금 부산이 고향인 거 처음 알았는데 부산이 고향인데 서정욱 변호사 얘기할 때는 내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이렇게 말하는 건 사실 근거가 좀 빈약한 것 같고 사실 김민수 최고위원이 선거에 뛰는 게 김민수 최고에게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거의 일부러 내보내시려고 하는 말씀 같은데. 민주당에서? 아유 저희야 뭐 약간 밑자락을 까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느낌적 느낌. 부산 대구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뭐 부산 북갑 가서 뛰었으면 좋겠죠. 아니 저는 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갈 이유가 없다. 보낼 수가 없을 거예요. 일단은 조광한 최고위원이 그랬잖아요. 뭐 한동훈이 어디 나가고 누구 나가니까 원정 뭐라 그랬죠? 원정 출마. 지도부인 본인이 그렇게 원정 출마라고 프레임 씌우면서까지 굉장히 반대했던 그런 거로 어떻게 본인이 아끼는 김민수 최고한테 하겠냐. 저는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김민수 최고도 사실 그 최고위원 되기 전까지는 교류도 많이 하고 소통도 많이 했던 뭐 당내 인사인데 제 입장에서 보면은 그 소위 성남 그리고 분당에 본인이 소위 시간과 그 열정 그 투자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버리긴 쉽지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2년 뒤 성남을 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